안녕하세요. 북만남 대림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책은 성공하는 10대들의 7가지 습관이거든요. 슌 코비가 지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입니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7가지 습관을 바탕으로 책을 썼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책을 읽어보셨나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도 읽어보았는데 그 책은 좀 두꺼워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토대로 지금 성공하는 10대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의 아들이 쓴 책이에요. 그의 아들이 쓴 책인데 10대들을 겨냥해서 쓴 책이라서 그런지 아주 쉽고 중요한 것들을 딱딱 집어서 아주 손쉽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여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맞춰보세요.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항상 당신과 함께합니다. 나는 당신을 가장 잘 도와주기도 하고 가장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합니다. 나는 당신을 성공으로 밀어주기도 하고 실패로 끄집어내리기도 합니다. 나는 전적으로 당신의 명령을 따릅니다. 내가 하는 일의 절반쯤을 당신이 나에게 떠넘긴다면 나는 그 일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저 나에게 엄격하게만 대하기만 하면 되지요. 당신이 어떻게 하고 싶은지 알려주세요. 몇 번 연습하고 나면 그 일을 자동적으로 할 수 있을 겁니다. 나는 모든 위대한 사람들의 하인이기도 또한 모든 실패한 사람들의 하인입니다. 위대한 사람들은 사실 내가 위대하게 만들어준 것이지요. 실패한 사람들도 사실 내가 실패하게 만들어 버렸고요. 나는 기계가 아닙니다. 기계처럼 정확하고 인간의 지성으로 일을 하긴 하지만 당신은 나를 이용해 이익을 얻을 수도 있고 망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하든 나한테는 별로 상관없는 일이지요. 나를 택해 주세요. 나를 길들여 주세요. 엄격하게 대해 주세요. 그러면 세계를 제패하게 해주겠습니다. 나를 너무 쉽게 대하면 당신을 파괴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네, 맞습니다. 습관입니다. 습관. 제가 2018년 12월 31일 마지막 날에 선택한 책으로 이 책을 고른 이유. 항상 1월 1일이 되면 무엇을 해야지 새해 다짐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작심삼일이 될 경우가 많은데 저는 올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 책을 읽어드리고 여러분들이 꼭 2019년에는 좋은 습관을 길러서 성공하는 삶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이 책은 크게 세 파트로 나뉘어 있거든요. 세 파트로 나뉘어 있는데 세 파트로 나뉘기 전에 기초다지기라고부터 먼저 나와요. 기초다지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개인, 대인관계 그리고 자기쇄신이란 부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초다지기라는 것은 어떤 내용들이 좀 나오느냐면요. 이게 습관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습관은 우리 운명을 좌우한다라는 이야기. 여기에 이렇게 나와요. 처음에는 우리가 습관을 만들지만 나중에는 습관이 우리를 만든다. 처음에는 우리가 습관을 만들지만 나중에는 습관이 우리를 만든다. 영국의 시 한 부분인데 처음에는 우리가 습관을 만들지만 나중에는 습관이 우리를 만든다. 정말 맞는 말 같아요. 우리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저 자신에겐 어떠한 습관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시작을 하고 7가지 습관을 이야기하면서 시작합니다. 습관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규칙적인 운동하기, 미리 계획 세우기, 다른 사람들을 공손하게 대하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좋은 습관이라는 거죠. 여기도 이런 말이 나와요. 생각의 씨를 뿌리면 행동을 거두어 드릴 것이요. 행동의 씨를 뿌리면 습관을 거두어 드릴 것이요.
습관의 씨를 뿌리면 성품을 거두어 드릴 것이요 성품의 씨를 뿌리면 운명을 거두어 드릴 것이다. 정말 작은 습관이지만 이 습관들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삶을 변화시킬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패러다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패러다임.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지만 우리는 어떠한 패러다임 속에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쇼 코비는 일단 자기 자신에 대한 패러다임을 좀 바꾸어라.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라.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패러다임도 한번 봐라. 다른 사람에 대한 패러다임. 그러면 삶에 대한 패러다임 바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까 앞부분에 이야기했었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야기한다라고 얘기하듯이 기초 다지기에는 습관의 중요성과 패러다임을 이야기하고요. 그다음에 개인 그리고 대인관계, 그다음에 자기 쇄신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먼저 이 패러다임에 대해서 패러다임의 중요성, 습관의 중요성을 한 다음에 습관을 1부터 이야기를 하는데 습관의 7가지를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면서 한 개씩 한번 써보겠습니다. 7가지 습관들을 토대로 한번 1년 동안 2019년 1년 동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습관 1. 자신의 삶을 주도하라. 자신의 삶을 주도하라. 자신의 삶에 책임을 져라 라는 이야기거든요. 자신의 삶에 책임을 져라. 2번째,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라. 삶의 목표와 사명을 정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습관 3,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우선순위를 정하고 가장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하라 라는 겁니다. 4번째, 승승을 생각하라. 윈윈이란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승승을 생각하라. 모두가 이길 수 있다는 태도를 가져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5번째, 먼저 이해하고 다음에 이해시켜라. 사람들의 말을 진지하게 경청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6번째, 시너지를 내라. 시너지 효과라고 얘기하죠. 시너지를 내라. 더 많은 성과를 거두려면 협력해라 라는 이야기고요. 7번째, 끊임없이 쇄신하라. 규칙적으로 자신을 새롭게 하라. 쇼 코비가 성공하는 10대들에게 일러주는 7가지 습관은 자신의 삶을 주도하라.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라.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승승을 생각하며 하라. 먼저 이해하고 다음에 이해시켜라. 시너지를 내라. 끊임없이 쇄신하라입니다. 이렇게 7가지 습관을 이야기하면서 천천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개인의 승리를 먼저 이야기를 해요. 개인의 승리. 그래서 개인의 감정 은행 괴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요. 일단 거울 속에 보이는 사람에게 먼저 해보라는 거거든요. 거울 속에 보이는 사람이 누굴까요? 네, 맞습니다. 본인입니다. 본인. 그리고 개인 감정 괴자라는 말을 저자는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은행에 돈을 넣어 놓으면 그만큼의 돈을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신의 감정을 은행 계좌에 적금시키듯이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많이 에너지를 저축해 두어라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한 에너지를 많이 넣어 놓으면 자기가 안 좋을 때, 우울한 감정이 들 때 그것을 꺼냈을 수 있다라는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개인 감정 은행 계좌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자신과의 약속을 지킨다, 뭐 작은 친절을 베푼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부드럽게 대한다.
정직하다, 뭐 이런 것들, 심신을 쇄신한다. 그리고 자신의 재능을 개발한다. 이런 것들이 개인의 감정 괴자를 풍부하게 늘리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부드럽게 대하기는 정말 2019년도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참 부드럽게 대하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타인에게는 참 부드럽게 대하면서 자기 자신에게는 되게 엄격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지나칠 정도로 완벽을 꾀하기도 하는데 그럴 것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본인이고 본인을 부드럽게 대하는 그런 것들, 부드럽게 대하는 한 해를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주도하라. 첫 번째 습관입니다. 바로 내가 인생의 주인이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다. 그래서 여기서 저자는 자신의 삶을 주도하라라고 하면서 주도적인 삶을 살 것이냐, 반사적인 삶을 살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주도적인 삶은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이끄는 삶은 주도적인 삶이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삶을 반사적인 삶이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말들 속에서도 자기가 주체적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냐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원을 그려놓는데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과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좀 끊어놓고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변화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좀 내려놓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정치 탓, 부모님, 타인, 뭐 과거에 있었던 일,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죠? 하지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 범위 안에서는 우리가 선택한다면 우리는 행복을 선택할 수 있겠죠. 행복한 사람은 항상 이걸 선택해요. 자신이 변할 수 있는, 자신이 지금 할 수 있는 걸 선택한다면, 불행한 사람은 항상 이 자신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것을 선택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이것을 추구하고 있으니까 절대 이루어질 수 없겠죠. 행복한 사람은 이런 걸 선택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선택한다는 거죠. 그러면 군데군데 보면 이렇게 우리들이 할 수 있도록 쉽게 써놓은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청소년의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이 책을 꼭 구입하셔서 한번 함께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말이 성공하는 10대들의 7가지 습관이지만 사실은 이게 성인들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책입니다. 네. 할 수 있다는 정신, 할 수 있다는 정신과 할 수 없다는 정신이 있다는 거죠. 할 수 있다는 정신의 소유자는 해냅니다. 하지만 할 수 없다는 정신의 소유자는 어떤 일이 벌어질 때까지 기다린다라고 하네요. 할 수 있다는 정신의 소유자는 해결책을 생각해낸다면 할 수 없다는 정신의 소유자는 문제점이나 장애물을 생각해낸답니다. 할 수 있다는 정신의 소유자는 행동을 하고요. 할 수 없다는 정신의 소유자는 의지를 한답니다. 여기서 주도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림 보이시나요? 네.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는 그림이거든요.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는 그림. 그러니까 DVD 플레이어 같은 경우에 우리가 보다가 정지라고 하면 탁 누르실 때 정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무례하게 굴 경우에 반사적으로 똑같이 무례하게 구는 것이 아니라 그걸 억제하기 위해서는 일시정지 버튼을 누른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일시정지 버튼. 그래서 그 사람의 타인에 의해서 내 감정이 끌리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스탑, 멈춰라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선택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주도적인 삶.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라.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컨트롤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컨트롤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끝을 생각하고 시작하라. 끝을 생각하고 시작하라. 어떤 일을 하든 그 마지막에 그림을 그리고 시작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사명서라고. 이 사명서를 매일 읽어라. 이렇게까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2019년도에 원하는 소망 몇 가지 정도 저는 한 3가지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 3가지를 매일매일 생각하고 하루를 마무리한다면
그리고 세 가지로 매일매일 생각하고 하루를 시작한다면 우리 2019년은 정말 달라지겠죠. 그다음에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할 일과 안 할 일을 구별하기.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시간을 보내는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네 칸을 만들어서 말하는 게 있는데 급한 일과 덜 급한 일을 나누고요. 중요한 일과 덜 중요한 일을 나누고 이렇게 써봅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는 항상 제일 먼저 뭘 해야 할까요? 급하고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되고요. 덜 급하지만 중요한 일을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덜 중요하지만 급한 일도 해야 되겠죠. 그죠? 하지만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는 일, 이 일에는 가장 적은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우리는 이 시간, 여기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TV를 보거나 끝없는 전화, SNS를 한다거나 컴퓨터 게임을 한다거나 시간 낭비를 하고 있는 건 사실 이건데 여기에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일단 급하고 중요한 일부터 먼저 할 수 있다면 그 다음에 여기 힘든 때일수록 용기를 가져라. 힘든 때일수록 용기를 가져라. 용기를 가지십시오. 무언가 잘 안 되었다면 다시 용기를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는 2019년이 되셨으면 합니다. 여기 시간의 소중함에 대해서 1년의 소중함을 알고 싶다면 입학시험에 떨어진 학생에게 물어보라. 한 달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미숙아를 낳은 산모에게 물어보라. 일주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주간 편집장에게 물어보라. 1분의 소중함을 알고 싶다면 기차를 놓친 사람에게 물어봐라. 1초의 소중함을 알고 싶다면 간신히 교통사고를 모면한 사람에게 물어봐라. 1000분의 1초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딴 사람에게 물어보라. 이야기를 하네요. 대인관계의 승리, 관계의 감정 괴자라고 합니다. 아까 개인 감정, 은행 감정, 계좌를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 습관. 승승을 생각하라. 먼저 이해하고 다음에 이해시켜라. 시너지를 내라.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 우리가 일을 너무 적게 했다고 후회하는 사람은 없을 거랍니다. 맞죠? 소중한 것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겠죠. 가족과 많이 함께 있지 못한 그런 것, 인생에서 소중한 것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 그래서 관계 감정에 입금을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약속을 잘 지키는 거, 작은 친절을 베푸는 거, 신의를 지키는 거, 경청하는 것,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 기대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 할수록 우리는 관계 속에서 감정을 저축할 수 있겠죠. 그죠? 친절한 말 한마디가 겨울 석 달을 따뜻하게 할 수 있다. 일본 속담에 이런 말이 있대요. 승승을 생각하라. 네 번째, 승승을 생각하라. 삶이란 모두가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뷔페와 같다. 윈윈, 항상 윈윈의 생각을 하면 좋겠죠. 그죠? 윈윈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살아간다면 그 다음에 먼저 이해하고 다음에 이해시켜라. 경청하라는 이야기겠죠. 경청을 하고 그 다음에 이해를 시킬 수 있어라. 시너지를 내라.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3이다. 더 좋은 방법을 찾아내자. 혼자서 하는 것보다 협력하는 것이 더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협력하는 것이 더 좋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다르잖아요. 다름을 받아들이고 함께 할수록 우리는 좋은 더 발전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자기 쇄신이거든요. 자기 쇄신. 끊임없이 쇄신하라. 나를 위한 시간. 끊임없이 쇄신하라.
육체적인 면을 위해서는 운동과 식사와 수면과 휴식, 정신을 위해서는 독서와 공부와 글쓰기와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것, 감정은 사회적인 면, 인간관계를 구축하는 것. 아까 처음부터 얘기했던 개인의 감정, 관계의 감정, 계좌의, 은행 계좌의 감정을 충분히 입금해 두어라. 봉사하는 것, 웃는 것. 그다음에 영혼에 대해서는 묵상하기, 일기 쓰기, 종교가 있으신 분은 이제 기도하는 것, 교양 있는 문화 생활을 여기에 두고 있습니다. 균형 있는 생활, 균형을 유지하라. 신체를 잘 돌보아라. 잘 먹어라. 잘 먹어라. 좋은 음식을 먹고 목욕을 하고 자전거를 타고 수면을 충분히 취하고 뭐 이런 것들 잘 먹어라. 자기 몸을 잘 알아야 한다. 하지만 과식은 하지 마라. 과식은 하지 마라. 원할 때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다. 이것도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자기 주도적인 삶이겠죠. 그죠? 원할 때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다라는 그러한 것. 거절하는 법. 거절하는 법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뇌를 쇄신해라. 신문을 구독해라. 잡지를 구독해라. 여행을 가라. 정원을 가꾸어라. 야생동물을 관찰해라. 도서관에 다녀라. 소설이나 시를 지어라. 토론해라. 바둑이나 장기를 둬라. 박물관을 구경해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적성을 찾아라. 학교 공부가 전부가 아니다. 이게 청소년들을 위한 글이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개인 한 번 더 정리를 하네요. 관계 감정에 저축하는 방법. 약속 지키기, 친절한 행동하기, 충실하기, 경청하기, 미안하다고 말하기, 합리적인 기대하기. 개인 감정 은행 계좌에 저축하는 방법. 자기 자신과의 약속 지키기, 친절한 행동, 자신에게 너그러워질 것, 정직하기, 자기 개발,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는 것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희망이 살아 숨쉬게 하라. 얘야 너는 산을 옮길 수 있단다. 확신에 찬 발걸음을 옮겨라. 주의 깊고 재치 있게 발을 내딛고 삶은 큰 균형 맞추기 게임이라는 점을 잊지 말라. 성공할 수 있겠냐? 물론 할 수 있다. 얘야 너는 산을 옮길 수 있단다. 당신이 가는 길 중 수스 박사 그래서 가지고 온 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어요. 바닷가에 앉아서 계속 앉아 있으면 엉덩이 자국을 남긴대요. 하지만 이렇게 걸어 나가면 발자국을 남긴다는 거죠. 2019년에는 여러분의 발자국을 남길 수 있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2018년에 가장 잘한 일이 북만남 유튜브를 시작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2019년에는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의 발자국을 남길 수 있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7가지 습관 한 번만 더 이야기할게요. 자신의 삶을 주도하라.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라.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승승을 생각하라. 먼저 이해하고 다음에 이해시켜라. 시너지를 내라. 끊임없이 쇄신하라. 북만남 구독해주고 계신 여러분들 이 내용이 좋으셨다면 공유하기,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2018년도 너무 한 해 동안 감사했고요. 2019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9년에도 더 좋은 책으로 여러분과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